과의 연애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하는 시간은 늘 따뜻했고, 무엇보다 제가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낀 사랑이었죠. 사실 이전 연애에서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질식시키는 집착을 했었고, 그 집착은 점점 심해지다 못해 결국 저는 경찰에 신고까지 해야 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관심과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의 태도는 점점 통제와 강요로 변해갔죠.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끊임없이 간섭하고 확인하며 제 삶을 송두리째 장악하려 들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마침내 저는 용기를 내어 그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어요. 길을 걸을 때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불안감,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공포감. 한동안 저는 사람을 믿을 수 없었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게 겁이 났습니다. 그때 제 곁을 한결같이 지켜주던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자친구였어요. 그는 제 고등학교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학창 시절부터 서로 알던 사이였지만 그때는 그저 친한 친구일 뿐이었죠. 그런데 전 남자친구와의 일로 힘들어하던 저를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주며 옆을 지켜주던 그가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저를 이해해 주었고 전 연애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 경계심 많던 저를 언제나 배려하고 존중하며 기다려 주었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친구에서 연인으로 관계가 변해갔고 그렇게 3년 동안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제게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용기를 준 사람이었고 그 덕분에 저는 비로소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복할 줄 알았던 우리의 연애에 점점 불편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와의 연애는 정말 문제 하나 없이 순탄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두터웠고 저는 이 관계가 결혼으로 이어질 거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했어요. 연애를 하면서 서로 의지도 많이 했고 남자친구가 늘 제 편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결혼을 하고 함께 따뜻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자친구의 누나였어요. 사실 저는 남자친구의 누나와도 꽤나 친한 사이였어요. 그녀를 처음 만난 건 남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요. 당시 남자친구가 가족을 소개해 주었고 누나는 저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로 반겨주었죠. 어머, 네가 내 동생 여자친구구나? 정말 예쁘다. 그녀는 활달하고 친화력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녀를 언니라고 부르면서 정말 가족처럼 생각했어요. 심지어 그녀의 결혼식에도 참석했고 결혼 후 첫 돌잔치 때도 당연히 초대받아 갔었죠. 우리는 그 정도로 스스럼 없는 사이였습니다. 누나는 늘 밝고 명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와 함께할 때면 늘 편안했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도 남동생과 저를 정말 아껴주는 듯 했죠. 그런데 그렇게 다정하고 행복해 보이던 그녀가 결혼 2년 만에 갑자기 이혼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땐 너무 놀랐습니다. 남자친구도 말도 안 된다며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누나는 결혼한 지 고작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가정이 깨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건 아이까지 빼앗겼다는 점이었어요. 대부분의 경우 이혼을 하면 양육권은 보통 엄마가 가져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누나는 아이의 양육권마저 전 남편에게 뺏겼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도대체 왜? 언니는 어떤 이유로 양육권을 가져가지 못했던 걸까? 전 남편이 재력가라서? 아니면 누나가 경제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의구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한 스스로가 너무 미안했습니다. 누나는 이혼도 했고 아이까지 빼앗겼고 그렇다면 지금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와 도움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진심으로 그녀를 위로했고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아이까지 빼앗겼으니 누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로 결심했어요. 그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누나를 자기 집에서 지내게 하면 안 될까? 언니를? 우리 집에서? 당분간만. 한 달 정도? 지금 본가에서 너무 눈치를 주고 있어서. 남자친구의 표정이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무언가 꽤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성격 알지? 엄청 강하고 보수적이잖아? 그런데 누나가 이혼한 이후로 완전히 잡아먹을 듯이 구시는 거야. 남자친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소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이날은 유독 말이 길어졌습니다. 누나가 아직 상처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잔소리를 하셔. 이혼해서 애도 못 키우는 주제에 뭐하고 있냐? 이제 너 혼자서 어떻게 살 거냐? 일도 안 찾고 왜 정신 놓고 있냐? 이런 말들을 매일 들으니까 누나가 완전히 위축돼 있어. 아버지 누나가 하루라도 정신 차리고 직장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누나는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된 상태야. 애 이자료를 주려면 돈도 벌어야 하는데 솔직히 지금 누나는 그런 걸 생각할 정신조차 없어 보여. 집에 있으면 더 힘들어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야, 누나가 한 달 정도만 자기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 남자친구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거절한다면 그는 더욱 난처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죠. 사실 마음이 불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남자친구의 누나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녀를 진심으로 걱정했고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와 저는 친한 사이였습니다. 결혼식에도 참석했고 아이의 돌잔치에도 갔었고 그동안 쌓아온 정이 있는 이럴 때 돕지 않는다면 너무 매정한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한 달 일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었으니 길게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 언니가 힘든 시기니까 도와줘야지. 한 달 정도면 충분히 괜찮아. 우리 집에서 편하게 지내시게 해드릴게. 남자친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다는 듯이 정말 다행이라는 듯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결정이 앞으로 제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될 줄은. 남자친구의 누나는 처음에 정말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도 정말 미안해, 신세지게 됐네. 이런 말을 하며 예의를 갖추는 듯 했고 제게 너무 고마워라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눈치도 많이 보는 듯 했고 설거지를 하려 하거나 내가 청소라도 도와줄까? 같은 말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그녀가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마음을 열고 편하게 지내게 해주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딱 일주일 만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가 제게 다가오더니 조금 머뭇거리며 나 좀 부탁이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부탁인데요? 그녀는 조금 한숨을 내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일 아이를 만나러 가야 하는데 입을 옷이 없어.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옷이 없다고? 옷장에 있는 옷 입으면 되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아니야, 그럼 평범한 옷 말고 좀 재료된 옷이 필요해.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만나는 건데 무슨 옷이 그렇게 중요해요?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이의 연령대를 생각하면 엄마가 어떤 옷을 입고 오는지 구별할 나이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좀 단정하고 예뻐 보여야 해. 아이가 나를 보면서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전 남편에게 잘 보이고 싶구나,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녀의 이혼 사유를 잘 알지 못했어요. 남자친구조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옷에 집착하는 걸 보면 혹시 전 남편에게 나 이렇게 괜찮아 보인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걸까? 아니면 아이가 아닌 전 남편의 가족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그래 라며 저를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조심스러워 보이긴 했지만 확실한 목적을 드러냈습니다. 혹시 카드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제 카드를, 그건 좀... 사실 저는 남자친구의 누나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생각까지는 없었어요. 당장 생활비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옷 한 벌 사겠다는 이유로 카드를 빌려달라는 건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제 표정을 읽었는지 바로 아니, 부담 주려고 그러는 건 절대 아니야 라고 말하며 계속 이유를 늘어놓았습니다. 내가 당장 현금이 없어서 그래. 그렇다고 남동생한테 부탁하면 너무 창피하잖아. 내가 좀 모아놓은 돈이 있긴 한데 그거 깨기는 싫고 잠깐만 도와주면 안 돼? 모아놓은 돈이 있으면 그걸로 사면 되잖아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저는 그냥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얄밉게도 그녀는 부탁할 때 절대 강압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뻔뻔하게 당연히 해줘야지라는 태도였다면 저도 단호하게 거절했을 텐데 그녀는 늘 미안한 척, 사정 않는 척, 눈까지 촉촉하게 만들어가며 부탁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반강제적으로 카드를 내밀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냥 옷 한 벌 사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싸봐야 10만 원, 20만 원 정도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쇼핑을 마치고 돌아와 카드 내역을 확인했을 때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108만 원. 네? 100만 원이 넘었다고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불렀죠. 언니, 이거 뭐예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녀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미안. 어쩌다 보니 백화점에 갔는데 너무 예쁜 옷이 있어서. 이거 봐. 예쁘지? 내일 아이 만나러 가는데 너무 후지게 보이고 싶지 않아. 사실 한 벌만 사려고 했는데 이게 다 한 세트로 입으면 너무 예쁘더라고.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사면 너무 아쉬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카드로 먼저 샀어. 나중에 돈 생기면 갚을게. 고마워.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아예 풀세트를 맞춰 쇼핑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을 한 달 동안 더 봐야 한다는 사실이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죠. 한 번은 참아도 두 번은 없다. 다시는 이 사람에게 카드를 주지 않겠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는 걸. 앞으로 이 착한 얼굴을 한 진상이 어떤 더한 민폐를 끼치게 될지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 일이 있고 난 뒤 저는 도저히 눈 감아줄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집안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죠. 저는 원래 담배 냄새에 민감한 편이라 만약 거실에서 피웠다면 바로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안 공기가 자주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화장실에서 나는 묘한 냄새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자주 청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환기를 시킬 때마다 뭔가 텁텁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녀가 설마 실내에서 담배를 피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경악할 만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회사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정면에 붙어있는 A4 용지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굵은 글씨로 분노가 담긴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땡땡호. 담배 좀 그만 피우세요. 위층까지 연기가 올라옵니다. 양심 좀 챙기세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호수가 우리 집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죠. 우리 집? 담배? 말도 안 돼. 처음엔 혹시 잘못된 정보가 아닐까 싶었어요. 누군가 다른 집과 헷갈렸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 호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머릿속에서 그동안 묘하게 찝찝했던 순간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어쩐지 화장실 공기가 텁텁하더라니. 환기를 아무리 시켜도 뭔가 냄새가 남아있던 이유가 있었네. 그러고 보니 내가 출근하고 없을 때 화장실 청소를 자주 하더라. 그녀는 분명 제가 없을 때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화가 난 상태라 평소보다 강한 어조가 나왔습니다. 네 누나 도대체 언제쯤 나갈 거야? 남자친구는 다소 당황한 듯 했지만 여느 때처럼 왜 그래 갑자기? 라며 평소와 똑같은 태도로 반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찍어둔 대자보 사진을 남자친구에게 그대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이거 보고도 별일 아니라고 할 거야? 남자친구는 한동안 답장을 보내지 않더니 몇 분 후에야 이게 뭐야? 라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뭐긴 뭐야. 언니가 우리 집 화장실에서 담배 피운 거잖아. 그 연기가 위층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대자보까지 붙은 거고. 남자친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대답은 나오지 않았죠. 보통이라면 진짜 미안해. 내가 누나한테 바로 말할게. 이런 반응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오히려 저에게 이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근데 누나가 담배 피운다고 확신할 수 있어? 그 말에 저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 그거 혹시 위층 사람이 오해한 거 아닐까? 다른 집에서 피운 건데 자기 집이라고 착각한 거라면?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자친구의 누나와 마주 앉았죠. 언니, 우리 집에서 담배 피웠어요? 직설적으로 물었죠. 그러자 그녀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짓더니 순간 당황한 듯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태연하게 대답하더군요. 피긴 했지. 근데 솔직히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담배 하나 피운 게 그렇게 큰일이야?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뻔뻔한 태도였습니다. 그러더니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여기서 살면서 눈치 엄청 보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면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저는 너무 황당해서 그녀를 바라보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제 나갈 거예요?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죠. 그리고 그녀의 입과 남자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도 안 되는 대답을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누나는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못 나가. 네? 나 못 나간다고. 지금 내 돈으로 구할 수 있는 건 반지하 뿐인데 그런 집에는 못 가. 그녀의 뻔뻔한 말에 순간 할 말이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더 황당했습니다. 나 자립할 때까지 여기서 살 거야. 앞으로 최대한 조심할게. 알잖아. 나도 힘든 사람인데 이제 좀 나를 이해해 줄 때가 되지 않았어?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황당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네 결혼 언제 할 거야? 갑자기 결혼 얘기가 왜 나오는 걸까요? 이젠 진짜 머리가 띵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게 갑자기 왜 나와요? 그러다 누나는 남자친구를 쿡 찌르며 말했습니다. 야, 빨리 말해. 남자친구는 약간 머뭇거리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 내가 그동안 자기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알지? 자기 그거 알고서 우리 누나 받아준 거잖아. 그럼 계속 도와주면 안 될까?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누나한테 오피스텔 하나 얻어주자. 우리 돈 모아서. 뭐라고? 오피스텔? 아니면 나랑 결혼하고 우리 집에 들어가서 살래? 이 집은 그냥 누나 살라고 하고. 뭐? 지금 뭐라는 거야?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한술 더 떠서 말했습니다. 은혜를 갚아야 하는 거 아니야? 네 동생이 너 엄청 도와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너도 그 은혜를 갚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녀의 말에 저는 진심으로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뻔뻔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난 여기서 나갈 생각 없어. 니들이 결혼하면 이 집에서 내가 계속 살 거야. 만약 그게 싫으면 동생이랑 돈 모아서 작은 오피스텔이라도 하나 얻어줘. 그럼 내가 그것으로 나가줄게.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 달이었어. 나는 한 달 동안 참았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은혜 갚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해. 남자친구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아직도 현실 감각을 못 찾은 듯 했습니다. 저기요, 그러지 마. 우리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 나한테 뭐 바라고 나 도와준 거였니? 아니었잖아. 네가 나한테 힘이 되어줬으니 이젠 내가 너희 누나한테 힘이 되어주라고? 아니,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지난번 남자친구는 집착쟁이였고 너는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이네.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신고할 거야. 뭐? 신고? 그래. 경찰 불러서 퇴거 요청할 거야. 너 지금부턴 집주인 동의 없이 여기 있는 거거든? 저기요, 그건 좀 심하잖아. 왜? 지난번 내 전 남자친구 집착 심해서 내가 신고했을 때 네가 뭐라 그랬지? 그때 너 나한테 그런 놈은 확실하게 끊어야 한다고 했잖아. 이런 너도 확실하게 끊어야 하지 않겠니? 나와 함께 도와주고 싶다고? 아니, 너 혼자 도와주면 되는 거야. 나는 빼고. 남자친구와 그의 누나를 집에서 내쫓고 나서 저는 정말 오랜만에 고요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 집에서 숨죽이며 살아온 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는지 깨닫게 되더군요. 남자친구는 그날 이후로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가 몇 번 연락을 시도하긴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응답하지 않았죠. 미안해. 내가 너무 서툴렀어. 하지만 우리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처음에 이렇게 사과하며 다시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미안해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계획이 무너졌기 때문이었죠. 남자친구는 저를 통해 누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결혼까지 이어져야만 자신의 모든 구상이 완성될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저는 그가 착각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겼습니다. 네가 나한테 힘이 되어 주었던 건 맞아. 그때 나도 너한테 고마웠어. 하지만 그걸로 인해 내가 너의 누나까지 떠안아야 한다고 생각한 건 네 착각이야. 나는 내 계획에 포함된 적이 없어. 처음부터 내 인생을 네 가족에게 이용당하는 걸 전제로 만난 게 아니야.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그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누나는 저를 원망했죠. 제가 가족의 정을 모른다느니, 냉정하다느니, 여자가 어쩜 그렇게 야박할 수 있느냐느니 헛소리를 늘어놓았죠. 하지만 저는 냉정했습니다. 그녀가 제 집에서 살게 된 순간부터 이미 그녀와 저는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한 셈이었으니까요. 결국 그녀는 반지하라도 가야 했습니다. 어차피 집을 얻어줄 사람도 없고 남자친구 역시 저 없이는 경제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녀가 짐을 싸서 나가는 걸 지켜보며 이제야 제 공간을 다시 찾았다는 생각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남자친구와도 정리하고 남자친구의 누나도 내보내고 나니 비로소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참고 너무 많은 걸 이해를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와주고 싶다는 말로 시작된 모든 것이 결국 제 인생을 갉아먹는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 후로 저는 남자친구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후련함보다 허탈함이 먼저 몰려왔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결국은 나를 이용하려고 했다는 걸 제대로 마주하는 건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곧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상처가 아니라 제가 더 나은 삶을 위해 정리한 관계였다는 걸요. 이제 저는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겁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살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희생하며 감사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진짜 나를 아껴줄 사람을 만날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을 겁니다.